이번 시간에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학적 확률은요.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에 속하는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할 때 이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바로 NS분의 NA로 나타냅니다. 자, 이거는요.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 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걸 조금 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날 모든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PA를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할 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사위 던지기에서는요. 1, 2, 3, 4, 5, 6의 눈이 나올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모든 시행에서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육가락을 던진다고 했을 때 결과는 두 가지죠. 등이 나오거나 배가 나오거나. 근데 그 등과 배가 나온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학적 확률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할 때 그때만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때 수학적 확률은 뭐다?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즉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로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확률 단원에 앞서서 경우의 수 단원을 배웠는지 그거 이제 이해가 가시죠? 바로 이 확률,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확률을 나타낼 때는요, 이 대문자 P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확률이 영어로 뭐냐 하면 probability입니다. 그래서 요 probability의 맨 앞 글자, 빌러티죠. 요 맨 앞 알파벳 P를 따서 우리가 P의 A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의미하는구나. 요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간단한 예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눈의 수의 합이 7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린 표본 공간 S부터 구해볼 필요가 있는데 요거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이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주사위의 눈 1, 두 번째 주사위의 눈도 1이 나오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1,2, 뭐 1,3 이렇게 해서 계속 써나가면 어디까지 쓸 수가 있냐 하면 6,6까지 이렇게 써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S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그 경우의 수에서 고배 법칙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사위에 눈이 나올 수 있는 경우 6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6개씩 이렇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6 곱하기 6 해서 요거는 총 36개가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가 있죠. 자, 이때 이 눈의 수의 합이 7이 나오는 요 사건을 A라고 둘 겁니다. 그러면 A라는 것은 이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 중에서 눈의 수의 합이 7이 되는 거니까 1과 6 가능하죠. 2와 5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과 4 가능하고 그 다음은 4와 3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와 2 가능하고 그 다음에 6과 1 이렇게 가능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 이건 뭐 우리가 그냥 세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6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PA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날 probability, 확률이죠.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그 다음에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이거고요. 요거 해석하자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6가지 해서 요거 6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각각의 근원 사건이 발생할 확률, 확률이 아니라 가능성이겠죠. 그래서 1, 1이 나올 가능성과 1, 2가 나올 가능성,
그래서 6이 나올 가능성, 이 36개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다 같다고 우리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 확률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문제 하나 더 풀어봅니다. 빨간 공 4개와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낼 때 빨간 공 1개와 파란 공 2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네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머니에서 공을 꺼낼 때는요, 각각의 공이 선택될 가능성이 모두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수학적 확률을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표본 공간을 S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S가 뭔지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빨간 공 3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S를 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누구를 구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S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얘는 결국 7개의 공 중에서 3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와 같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면 35가 된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이것도 역시 경우의 수를 배웠기 때문에 한 번에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누굴 구하느냐? NA를 구합니다. A는 뭐냐 하면 빨간 공 1개와 파란 공 2개가 나오는 사건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이러한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라는 건데 지금 빨간 공이 4개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빨간 공이 하나가 나오려면 그 4개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 파란 공이 3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2개를 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3이 되어서 총 12가지가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확률 PA 수학적 확률이 되겠죠?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NS분의 NA로부터 구해낼 수가 있고요. 이거 다 구해놨습니다. 35분의 1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배워서 이미 알고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유용하게 사용됐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또 어떤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냐면요. 이 빨간 공 4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으니까 이 빨간 공 4개와 파란 공 3개는 서로 구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항상 쌍둥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죠. 즉, 겉모습이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듯 빨간 공 4개도 서로 다른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문제에서 빨간 공 4개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는 그냥 똑같은 걸로 봐도 되지만 그런 언급이 없을 때에는 무조건 빨간 공 4개라고 해서 똑같은 공 4개가 아니라 서로 다 다른 걸로 보셔야 돼요. 파란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7개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데 어차피 그냥 빨간 공이니까 여기서 하나를 뽑는 건 그냥 한 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빨간 공은 모두 다 다른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4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 즉 4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파란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대충 수학적 확률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을 잡았고요. 그다음 통계적 확률이 뭔지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Rn이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n이 매우 커질수록 사건 A가 일어나는 상대 도수, 즉 n분의 Rn이죠. 이 값은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이 스몰 p를 사건 A가 일어날 통계적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육가락을 던지는 시행에서는요. 이 등과 배가 나올 가능성이 똑같다라고 말 못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러면 이때 등과 배가 나올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 이건 이제 실제로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던져보면서 그 중에서 등이 나온 횟수가 몇 번인지 그걸 세는 거예요. 그러면 뭐 10번 중에 3번이 나올 수도 있고 뭐 20번 중에 5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n, 즉 시행 횟수가 충분히 커지면, 매우 커지면 이 n분의 Rn의 값이 어떤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극한이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총 시행 횟수 분의 이 육가락에 등이 나온 횟수, 요 극한 값을 구해서 요 극한 값 p를 우리가 육가락을 던졌을 때 등이 나올 확률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률은요, 실제로 우리가 던져보면서 구한 확률이죠. 물론 무한 번 던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많은 횟수를 던져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 던져서 구한 확률이기 때문에 이 확률을 경험에 의해서 얻은 확률이다. 그래서 경험적 확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경험적 확률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이게 통계적 확률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등이 나올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요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n분의 Rn의 극한값인 P로 정의를 하게 된다라는 거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배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다면 이 P, B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 당연히 결과는 두 가지밖에 없죠. 등이 나오거나 배가 나오거나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1에서 요 확률 P를 빼주는 걸로 정의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배우게 될 여사건의 확률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궁금증이 있으시겠지만 그냥 참고 조금만 참으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과 그 다음에 요 통계적 확률 있죠. 이 통계적 확률이 시행횟수 n이 충분히 커지면 서로 둘이 같아진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수학적 확률을 우리가 6분의 1이라고 알고 있죠. 그러면 이 6분의 1은 뭐랑 똑같냐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n분의 r의 n제곱, 즉 주사위를 n번 던졌을 때 그 중에서 1의 눈이 R에 n번 나왔다고 한다면 요 상대 도수의 극한이 수학적 확률에 점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알려져 있다 이랬기 때문에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주사위 한번 던져보세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이 던졌을 때 그 중에 1이 나온 횟수, 요 상대 도수를 계산해 보시면 6분의 1에 점점 근접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통계적 확률과 관련된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 5,000개를 무작위로 검사했더니 그중 25개가 불량이었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 중 임의로 1개를 선택했을 때 이 전구가 불량일 통계적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그럼 결국 이 불량률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요. 이 불량률은요, 이 우리가 수학적 확률로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확률을 이용하죠. 그래서 통계적 확률로 5,000개를 무작위로 검사한 거예요. 충분히 큰 수를 검사를 했죠. 그랬더니 그 중에 25개가 불량이었다고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통계적 확률을 P라고 한다면 총 5,000번을 해봤는데 그런데 그 중에 25개가 불량이었기 때문에 불량률 P는 5,000분의 25로 정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원래 이 통계적 확률은요, 시행횟수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극한으로 정의가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무한번 해보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통계적 확률을 계산할 때는 충분히 큰 시행횟수에 대한 상대 도수로 그냥 통계적 확률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약분해 주시면 1000분의 얼마가 되는 거고요, 5가 되는 거고요, 다시 약분하면 200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가 불량일 확률 200분의 1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야구 선수가 1000번의 타석에서 270개의 안타를 쳤을 때 이 타자가 안타를 칠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이게 결국은 타율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타율도요, 이거 실제로 수학적 확률로는 못 구합니다. 그래서 통계적 확률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또 무한번 시행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야구 선수가 1000번의 타석에 들어섰을 때 270개의 안타를 쳤다면 이 야구 선수의 타율은 1000분의 270 정도가 되겠구나 라고 통계적 확률을 그냥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분하면
100분의 27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 타자의 타율은 0.27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에서는요. 이렇게 뭐 자유투 성공률, 타율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계산할 때 경험적 확률, 즉 통계적 확률을 사용한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통계적 확률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대부분, 그러니까 100문제 중에 99문제는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통계적 확률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수학적 확률을 어떻게 구해내느냐 그 부분에 신경 쓰시면 됩니다. 다만 이 통계적 확률은요. 문제의 조건으로 주어질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야구 선수가 1000번의 타석에서 270개의 안타를 쳤을 때라고 한다면 이 야구 선수의 타율을 0.27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조건으로 주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통계적 확률 자체를 구하는 문제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